얀사, 우리 왔어. 오면서 심연교단 녀석들을 많이 마주쳤어. 전선은 괜찮아? 무슨 일 없었지? 전선은 이미 무너졌어. 뭐? 아니, 당황하지 마. 무너진 건 적의 전선이야. 깜짝이야. 저쪽 전선이 무너진 건 좋은 일이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아니, 병력은 아직 모이는 중이고 우리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처음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는데 방금 막 보초병의 보고를 받았어. 상대의 전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전부 목격했다더라. 대체 어떻게 된 거래? 누군가 혈혈단신으로 굶주린 짐승처럼 적진에 뛰어들어 전장을 거침없이 휩쓸었다. 그자는 전대미문의 힘으로 처음 보는 검수를 구사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 심연교단은 이미 초토화된 상태였다. 보초병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이래.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자의 정체지. 중립 세력의 인물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의 강자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내 고민이야. 저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이야기만 들어도 누군지 짐작이 가거든. 안 그래도 심연교단이 이 난리를 피우는데 왜 아직 안 나타나나 했어. 데인 슬레이프! 응? 너희 날 기다렸나? 오랜만이야, 데인. 그렇게 큰 소동을 벌였으니까 당연히 네가 왔구나 했어. 그리고 여기 우리의 나타 친구 대표인 연사가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 만나서 영광이에요, 데인 슬레이프 씨. 교착 상태를 타파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같은 강자가 같은 편에 서주시니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 인사는 됐어. 심연교단을 섬멸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연사. 맨날 저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속은 착해. 신경 안 써. 우회조의 얀사는 힘을 따르고 이분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느껴지니까 이분을 알게 돼서 기뻐. 얘 친구랑 오랜만에 재회한 거니까 얘기 나눌 시간이 필요하지? 자리 비켜줄 테니까 편하게 대화 나눠.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얀사도 아직 바쁘겠네. 이따 또 보자, 얀사. 야, 데인, 너 우리 친구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얀사라고 했나? 이름은 기억해두지. 7신의 백성과 교류할 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지 않는 게 내 원칙이야. 정말이지. 됐어. 아무튼 데인, 뭐 알아낸 정보 있어? 심연교단의 이번 목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심연교단이 이렇게 대규모로 움직인 적은 없었어. 언뜻 보면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야. 놈들도 현저한 전력차를 모르지 않을 텐데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진상을 알진 못하는구나.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심연교단 놈들을 붙잡아 신문도 해봤지만 이번 건은 보안이 아주 엄중한 듯하더군. 거의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어.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심연교단이 이 정도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타를 공격했다는 건 배후의 목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데인? 정보가 부족한 이상 지금으로선 싸우는 것 외에 더 나은 대책은 없어. 놈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든 심연교단이 병력의 희생을 감수할 생각이라면
난 그 희생을 극대화시킬 거야. 놈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만약 이번 기회를 이용해 시면교단의 병력을 대폭 썰어내서 놈들이 이런 규모의 작전을 두 번 다시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지 맞는 일이지. 맞아. 놈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해치우면 더할 나위 없지. 이해돼. 대인에게 있어서 심연교단 녀석들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만큼 속 시원한 일은 없을 거야. 그치? 그래. 우와, 대인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문데. 너희 쪽은 어때? 쓸만한 단서는 찾았나? 단서라면 여행자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우주선 수면장치 열쇠를 비옥한 터전 근처에서 발견했어. 직접 나타해온 건가? 하긴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라면 왔어도 이상하지 않지. 거기서 이상한 여자애도 한 명 만났어. 우리한텐 안 보이고 걔한테만 보이는 마물이 있더라. 또 반대로 어떤 마물은 우리한테만 보였어. 그리고 그 애는 구세주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가 여행자랑 똑 닮았대. 아마 여행자의 동생이 아닐까 싶어. 그 소녀가 그녀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대인?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켄니아 재앙 전이야. 그리고 확실히 그건 네 동생을 가리키는 단어였어. 켄니아 재앙 이후로 구세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만 뭐 모르는 일이지. 하지만 얘 동생은 계속 공주 전하라고 불린 거 아니었어? 구세주라는 호칭은 어떻게 생긴 거야? 여행자의 가족이 켄니아의 공주 신분을 받은 시기, 검은 왕과 켄니아 궁정 사람들은 그녀가 켄니아에 가져다 줄 힘을 널리 선전했어. 그녀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구원받고 켄니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처럼 말이야. 구세주라는 호칭은 바로 그 시기 이런 논조를 믿는 자들이 공주를 부르는 애칭이었어. 물론 결말은 너희도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힘을 향한 검은 왕의 욕망이 반영된 모순투성 이름에 불과해. 그때 켄니아 사람은 그 정도로 걔한테 희망을 걸었구나. 그 소녀의 정체에 대해 간단히 추측해볼까? 어쩌면 불사의 저주에 걸린 순혈 켄니아인의 후손이 외딴 마을에 정착했는지도 모르겠군. 오랜 전설이 잊히지 않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여행자의 가족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거지. 알겠다. 케이아처럼 말이지. 그럼 그 애의 마을은 외부와 많이 단절된 곳이었나? 하지만 그걸로는 마물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 문제는 설명이 안 돼. 만약 그 소녀에게 유용한 정보가 없다면 일단은 시면교단 쪽에 집중하는 편이 좋겠어. 대인도 오늘은 연기주인에서 묻는 게 어때? 오늘 한바탕에서 피곤할 거 아니야. 생각해보지. 다만 내일 아침엔 반드시 다음 계획을 논의해야 해. 시면교단에 숨 돌릴 틈을 줘선 안 되니까. 안 돼. 시면교단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어. 대인이랑 얀사? 전략을 논의 중인 건가? 어느새 많이 친해졌나 봐. 좋은 아침. 무슨 얘기 중이야?
왔구나.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 나무사리 정보원이 소식을 보내왔는데 심연 교단의 나타 본부 위치를 알아냈대. 녀석들의 전선이 무너진 후 병력 대부분이 그쪽으로 철수했어. 지휘 중추도 거기 있는 것 같아. 위치는 잿더미 성이야. 딱 심연 교단이 고를 만한 장소네. 그럼 이번이 녀석들을 일망타진할 좋은 기회인가? 거기 네 동생이 있을지도 몰라. 응, 병력은 거의 다 모였고 마비카님에게 보고도 보내놨어. 이런 대규모 작전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느려. 불필요한 짓이야. 정보를 얻은 즉시 움직여야 해. 1분 1초를 지체할 때마다 시면 교단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생각은 알지만 나타는 아직 출격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상관없어. 내가 가면 되니까. 정보에 감사하지, 얀사. 혼자 가려고? 조금만 기다려보는 게 어때? 좋아요. 응원할게요, 데인슬레이프 씨. 에? 너라면 말릴 줄 알았는데. 난 데인슬레이프 씨의 담력과 판단력을 높이 사고 있어. 그리고 이분의 실력이라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해. 설사 문제가 생겨도 시간만 끌어주면 우리가 곧 지원군으로서 전장에 도착할 거야. 그럼 건승을 빌게요, 데인슬레이프 씨. 그래, 고맙군. 여행자, 데인이 널 보고 있어. 아휴, 데인 이 녀석 쿨한 척하려면 끝까지 하라고. 여기야? 심연교단의 나타 본거지가? 시면 교단은 잠복과 진지전에 뛰어나. 이건 내가 지금까지 놈들의 전력을 크게 깎지 못한 이유기도 해. 전투 중에는 내가 널 못 챙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고. 시면의 힘으로 작동하는 장치 같은 게 있으면 나를 부르도록 해. 내가 해결하지. 데인이랑 같이 싸우는 건 오랜만이네. 이 조합이라면 얀사가 오기 전에 여길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네 동생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출발! 타올라라! 뻔한 수작. 봐줄 필요 없어. 하! 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다. 슬라린 이즈파파 공격해! 짜잔! 산은 울리고 불은 새겨.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다. 빛나라! 봐줄 필요 없어. 마무리는 너희 몫이야. 에이! 이번 본부 공격은 얀사랑 거점을 공격했던 때랑 확연히 달라. 적들이 물러설 생각 없이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어. 시면 교단의 방식과 본부의 구조를 볼 때 이들의 대단추 살아서 돌아간다는 전제는 없었을 거야. 바라든 바와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야. 이즈파파 공격해! 타올라라! 야! 이? 생에게 전하리라. 에이!
올리고 불을 새겨. 봐줄 필요 없어. 박한 별한테 혼나보시지. 세상을 밝히. 자, 야, 자, 짜잔. 가자. 치치 밑에 계약을 이행해. 봐줄 필요 없어. 끈질긴 녀석 같으니 지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고맙고 반항도 모두 헛수고다. 귀찮게. 파도가 밀려왔도다. 나와서 일해. 빛나라. 끝인데 아직도 네 동생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길 지키고 있는 건 대체 누구지? 여광의 검 데인 슬레이프. 이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냐? 그래, 난 너희를 사냥할 기회를 한 번도 놓칠 생각이 없거든. 여행자의 동생은 여기 없나? 설마 이 녀석이 본부의 우두머리? 우리를 사냥한다나. 가엾구나 데인 슬레이프. 너에겐 사냥당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바람일 테지. 게다가 네가 오랜 세월 우릴 쫓아 마침내 이뤘던 일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아느냐? 의미심장한 척구는 말투에 진저리가 나는군. 적어도 지금 체크메이트를 한 건 우리다. 결과는 이미 나왔어. 아직 다른 카드를 숨기고 있나? 아니면 이 판을 뒤집을 다른 요소라도 남아있는 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교단의 입장에서 공주 전하께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셨다. 게다가 이번 전투의 승리만이 아니지. 전하께서는 우리 시면 교단에 오랜 수건을 이루신 것이다. 전하께서 은밀히 밤의 신의 나라에 침입하여 밤의 신의 나라가 진액을 재건했던 경험을 이용해 운명의 배틀로 켄야의 진액을 다시 엮으셨다. 운명의 배틀을 사용했다고? 설마 심연교단이 연기주인을 공격한 건 네 동생이 밤의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었나? 큰일이야. 아무래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 즉 켄리아는 이미 부활을 마쳤다. 데인 슬레이프, 네가 죽인 나의 동료들은 이 500년간의 고통을 잊고 이미 부활한 켄리아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헛소리, 시시한 녀석이군. 네놈의 거짓말은 허점투성이야. 그러게, 중간 단계가 좀 빠진 것 같아. 예를 들면 켄리아의 지맥은 어디에 둬?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으면 심연의 재앙이 닥쳤을 때 마비카랑 카피타노가 고생하지도 않았을걸?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 부활했다는 켄니아는 지금 어디에 있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군. 아직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잘 생각해보거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런 이변도 느끼지 못했나? 방금 꾼 꿈이 뭔가 이상했어.
어렴풋한 감각이지만 나타의 짐에게 잡음 같은 게 섞여 들어간 듯한 느낌. 잡음? 그 잡음이 지맥과 밤의 신의 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았어. 마치 두 개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처럼 어떠한 위험도 느껴지지 않았지. 하지만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얀사, 시틀라리와 함께 시면 교단의 거점을 공격했을 때 적은 평소와 달리 철수를 택했어. 연기 주인의 보초병 말에 따르면 휴전 때 시면 교단의 여러 신도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명상 같은 걸 했어. 틸레르에게 보이는 마물은 내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신체 접촉을 통해서만 서로의 시야에 비친 마물을 볼 수 있었지. 지금 무슨 생각이 들든 쉽게 믿지 마. 이런 허무맹랑한 일,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인정 못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눈앞에 있는 저놈을 영원히 입 다물게 하는 거야. 어리석은 것들. 대학을 위해 등장! 힘을 받아들이고 반짝이는 순간! 가자. 끌어라! 산의 피! 마무리는 얼마 내가 나서지. 세상을 밝히리! 자! 하! 하! 자! 하! 다 해치운 건가? 그럼 심연교단의 나타본부를 무너뜨린 거 맞지? 근데 왠지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네. 방금 그 일 때문에 그래? 고민이 많아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군. 그 여자가 부활한 켄야에 있다고 의심하는 건가? 난 지금도 켄야의 부활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네 의구심이 풀린다면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지. 난 여기 남아서 전장을 정리하고 있겠어. 다른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어쩐지 처음부터 목소리와 태도가 익숙하더라니. 너의 죽음을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 건 내 실수였어. 너도 불사의 저주를 받았군, 하덴. 500년 만의 재회인데 넌 여전히 날 이름으로 부르는구나. 아무리 네가 고귀한 여광의 검이 되었다 한들 지금 내 몸이 더 이상 검을 휘두를 수 없다 한들 내가 네 검술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데인 슬레이프. 과거 네놈의 오만함과 악독함 때문에 존경심 같은 건 진작에 사라졌어. 그런가? 다만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겠지. 너나 나나 불사의 저주를 짊어진 몸, 어느 쪽도 서로를 완전히 죽일 수 없으니. 아니, 난 일단 너를 100번쯤 죽일 작정이야. 드디어 끝인가? 네 녀석, 진심이었군. 악몽에서조차 죽음의 고비를 100번이나 겪은 적은 없건만 과거의 원한을 전부 나 한 사람에게 쏟아부을 셈이냐? 이건 시면교단의 몫에 불과해. 과거 켄야에서의 것까지 더하면 네 악몽이 얼마나 길고 어두워질지 상상조차 못할걸. 그래, 그렇겠지. 너도 피곤할 텐데 잠깐 앉아서 얘기나 할까? 와, 옛날 이야기는 싫은가? 하긴
너에게 과거는 안 좋은 기억뿐일 테지. 네가 시면교단 편에 설 줄은 몰랐다, 하덴. 너희 공주 전하가 과거 너희를 배신했는데도 말이야. 그래, 켄리아 재앙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구세주의 구원을 바랐지만 그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설사 그때 그분이 가진 절대적인 시면의 힘이 이미 분열되어 나뉘었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떠난 그분의 선택에 실망을 금치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난 지금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후회가 전부 진심이라고 믿는다. 어차피 이제 와서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겠나? 켄리아 사람이 신에게 의지할 수도 없지 않나? 500년 동안 성격이 많이 바뀌었군. 설마 공주를 용서할 줄이야. 네가 기사학교에서 흑뱀 검수를 가르치던 시절에 이런 성격이었으면 나도 계속 널 싫어하진 않았을걸. 그런가? 당시 나는 학교에서 내세우는 기사도 정신에 따라 선행을 실천했지만 냉정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아야 했어.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동급생이었던 수르트 알로기도 기사도 정신을 실천하다 박해를 받고 사지가 온전치 않게 되었지. 이제 와서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만 전부 네놈이 연관되어 있었지, 하덴. 자신의 지위와 거짓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기사들을 악랄하게 단합했으니까 말이야. 왜? 인정하지 않는 건가? 미안하구나, 데인슬레이프. 마음 같아선 그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만 정말로 기억나지 않아. 지금 내 모습을 보거라. 쉬면의 힘에 기대지 않으면 이런 몸조차 유지할 수 없어. 기억이나 마음, 정신, 감정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달아 망가졌지. 아무리 돌이켜보기 싫은 과거라도 외면하고 싶은 기억일지라도 나는 진심으로 떠올리고 싶다. 이대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두렵거든. 그러니 내가 저지른 일은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그 시절 켄리아에 관한 기억을 조금만 더 말해주겠나? 하긴 나까지 네 성격이 변한 걸 눈치챌 정도였으니 기억은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 그 시절 켄야에 관한 기억이라. 떠오르는 기억이 많은가 보군. 켄리아의 황금 시대에 관해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아니, 나한텐 그럴 시간도 호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가? 아쉽지만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운명의 배틀이 듣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운명의 배틀. 말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다시 한번 사과하마, 데인슬레이프. 아까 한 말은 거짓이 맞아. 나로서는 너의 통찰력을 이겨낼 수가 없더군. 켄야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맥도 아직 다 엮이지 않았어. 지맥은 모든 기억의 집합체. 과거 켄야의 지맥을 엮으려면 그 시대 켄야에 관한 거의 모든 기억이 필요하지. 운명의 배틀은 기억이라는 원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엮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신현 교단 전원의 기억을 긁어모아 당시 켄야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려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운명의 배틀은 돌아가고 있는 건가? 전에 교단 놈들이 하던 명상은 배틀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거였고, 그래, 500년 후의 유민인 우리가 함께 꿈속의 나라를 엮고 현실로 가져온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낭만적인 계획인지. 하지만 나 아쉽게도 5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기억을 거의 다 마모시켜버렸어. 이 몇 안 되는 원료만으로는 불완전한 세계밖에 엮지 못할 터였지. 그래서 날 떠올린 건가? 줄곧 너희를 사냥해온 적을. 그래,
너에겐 네 형이 남겨준 반지가 있으니까 그가 네 육체를 몇 번이고 다시 재생해주지. 네 기억도 마모는 있겠지만 넌 켄야의 유민 중 마모가 가장 덜한 사람일 거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설사 교단의 모든 전력을 미끼로 삼아서라도 네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은 손에 넣어야 했어. 날 이곳으로 유인해서 명상 상태로 이끄는 게 너희의 진짜 목적이었나? 됐어. 너희의 모든 병력을 내 머릿속의 기억 한 줌과 맞바꾸겠다면 나쁘지 않은 거래요. 고맙군. 운명의 배틀 하나에 매달려 이렇게 많은 말을 희생하다니 썩 좋은 수는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전하께선 대국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셨지. 게다가 방금 네 도움 덕에 운명의 배틀로 새로운 켄야의 지맥을 완성하셨다. 니놈들이 흠모에 맞지 않는 전하의 얘기는 일단 접어두지. 방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라고 했나? 그럼 날 속인 대가로 100번쯤 더 죽을 각오는 됐겠지. 틸레르야! 다행이다! 아직 저기 있어! 틸레르! 틸레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우리는 같은 세계 사람이 아니지? 난 네 미래에 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럼 이건 세계의 종말이 아니겠구나. 켄리아는 내 나라는 어떻게 됐어? 아니야. 안 물어볼래. 미래를 몰라야 노력할 원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구세주라면 아직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네가 지켜주지 않아도 난 그 사람을 찾으러 갈 거야. 그치만 있잖아. 사실 내 눈엔 네가 바로 그 구세주야. 모든 걸 지키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안타깝게도 넌 나의 시공간에 없네. 참, 전부터 생각했는데 네가 동생을 찾고 싶어 하는 만큼 동생도 널 찾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네가 가진 물건 중에 내가 널 만났다는 증거로 삼을 만한 거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너도 똑같이 찾고 있다고 전해줄 수 있잖아. 왜 그래?
그렇게 된 건가? 여기엔 분명 시간의 집정관, 이스타로트의 영향도 있었겠지. 아니면 이 만남은 결코 성사되지 못했을 거야. 결과만, 그리고 그 과정을 줄곧 알고 싶었어. 500년 전에 켄니아 재앙이 막 시작됐을 때 난 당시 켄니아의 공주로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어. 그런데 그때 이 소녀 틸레르가 나를 찾아왔지. 아이러니하게도 틸레르는 세계를 구해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하면서 동시에 오빠의 소식도 전해줬어. 오빠가 나를 찾고 있대서 놀라면서도 반신반의했지만 오빠의 수면장치 열쇠를 본 순간 믿을 수밖에 없었지. 티바트에서 눈을 뜨자마자 오빠랑 떨어지고 이 행성 어디에서도 오빠를 찾을 수 없었는데 하필 이런 순간에 그때의 나에겐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 나는 오빠가 간절히 그리웠지만 켄니아는 그 이상으로 간절하게 나의 구원을 바랬으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 계속 후회하게 될 거란 걸 알았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결국 내 선택을 고수했어. 무엇보다도 오빠를 만나고 싶었거든. 하지만 오빠를 찾아냈을 때 오빠는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어. 수면장치 열쇠도 멀쩡히 갖고 있었지.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단 오빠를 데리고 도망쳤어. 우리의 기억은 바로 거기서 교차한 거야. 이 의문이 500년 내내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우연히 답을 얻게 될 줄은 몰랐네. 500년 후에 내가 한 일이 이 모든 걸 일으켰을 줄이야. 나를 놀리는 건가, 이스타로트. 아직. 하지만 중요한 단계는 마쳤어. 이제 켄니아의 지맥이 완성됐거든. 처음엔 티바트의 지맥이 천리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서 추가나 교체가 불가능하다고만 알았어. 그런데 나타의 밤의 신의 나라는 예외인 것 같아서 계속 궁금했지. 그래서 난 심연 교단을 이끌고 나타를 공격해 시선을 끈 뒤 밤의 신의 나라로 들어가 밤의 신과 대화와 교섭을 시도했어. 아쉽지만 밤의 신의 나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새로운 지맥을 담을 수는 없더라. 지맥을 엮을 공간을 제공해주는 게 최선이었지. 그래서 난 밤의 신의 허락을 받고 운명의 배틀을 작동시켰어. 인티바트 꽃 한 송이를 기반으로 500년 전 켄니아에 관한 공간을 만들어 지금의 나타 시공간에 더 씌웠지. 이 시공간 중첩으로 인해 오빠랑 틸레르가 만날 수 있었던 거야. 이후 모든 신도의 명상과 회상으로 지금의 시공간에 중첩된 켄니아는 점차 풍성해지며 완전하고 진실된 것으로 변해갔어. 기억을 원료 삼아 중첩 상태의 공간을 틀 삼아 운명의 배틀은 마침내 제의를 마쳤어.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바로 신세계의 좌표계야. 운명의 배틀로 엮인 그 안에 얽혀있는 게 바로 새로운 켄니아의 지맥이고 켄니아라는 나라는 이걸로 다시 태어날 거야. 난 언젠가 이걸 담아낼 공간을 찾아내고야 말겠어. (500년) 전 처음 켄니아에 왔을 때 난 기억이 없었어. 켄니아의 공주로서 오랜 시간을 왕궁에서 보낸 후에야 조금씩 모든 게 떠올랐지. 오빠에 관한 것도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켄니아에서 보낸 시간을 부정하진 않아. 난 켄니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어. 그게 바로 내 죄책감이 이토록 무거운 이유지. 하지만 죄책감이 다는 아니야. 그보다 중요한 건
천리와 대등하게 대화할 자격을 얻으려면 하나의 온전한 세계로 맞서야 한다는 거지. 오빠가 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알아. 우리는 똑같지. 하지만 이번만큼은 오빠를 막을 거야. 어찌됐든 나도 500년 전에 오빠랑 재회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왠지 모르게 네가 하는 말이 자꾸 낯설게 느껴져. 루미네, 네가 말하는 것들이, 그 계획이 우리한테 정말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이 모든 건 우리 둘만의 일이었어. 잘 가, 오빠. 오빠의 여정의 종착지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야.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주력 부대가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연교단이 전부 철수하더라. 이것도 분명 투마인의 활약 덕분이었겠지? 아, 그리고 데인 슬레이프 씨도. 어? 왜 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여. 나도 잘 모르겠어. 아까 여행자랑 킬레르가 손을 잡더니 마치 이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주변을 한참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제자리에 다시 나타났더라고. 이 우울한 얼굴로 말이야. 대충은 알고 있어. 네 여동생에 관한 일이지? 방금 꿈에서 밤의 신님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 너 동생을 만났어? 왜 나한테는 바로 말 안 했어? 알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겠지. 나중에 나한테도 자세히 들려줘. 네 동생이 아주 굉장한 일을 했던데? 나도 듣고 깜짝 놀랐어. 밤의 신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게 더 놀랍긴 하지만. 밤의 신님한테 이유를 들었는데 뭐랄까 꽤 복잡하더라. 심연의 재앙이 닥쳤을 때 마비카와 카피타노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대. 한쪽은 사람들의 문화와 기억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짐에게 파괴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어. 그리고 운명의 배틀과 짐액을 창조하는 그 능력을 알게 된 밤의 신님은 큰 흥미를 느끼셨나봐. 네 동생의 방법을 합리적인 세 번째 선택지라고 생각하신 거지. 나라 전체를 좌표계의 형태로 보존한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나라 전체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에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밤의 신님은 운명의 배틀이 지금의 나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 작동을 허락하신 거야. 다만 그때 추가 조건을 하나 제시하신 것 같아. 추가 조건? 밤의 신이 무슨 조건을 걸었어? 모르지. 나한테 말씀 안 해주셨거든. 자자, 머리 쓰는 건 거기까지. 모처럼 전쟁에서 이겼으니 한 잔 마시죠. 나는 밤의 신님을 전적으로 믿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시는 분이니 괜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안 그래, 여행자?
같이 비옥한 터전으로 돌아가자. 발에서도 있을 거야. 이번엔 완전 제대로 대접할게. 에? 내버려둬, 연사. 너 같은 성격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가끔은 에너지를 회복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여행자.